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원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너클 서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클 서브는 먼저 서브 넣는 그립은 다 알듯이 엄지, 검지, 중지 어떤 서브를 넣든 간에 똑같은 그립에서 나와야 되고, 너클 서브에서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너클 서브인데 상대방을 속이지 못하면은 상대방한테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는 당연지사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속아야지, 상대방이 속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서브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커트 서브를 넣을 때 그냥 여기서 잡아서 상대방이 이렇게 커트 서브를 넣게 하는 이 모션이랑 너클 서브랑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1도 변화가 없다는 느낌을 줘야지, 그리고 그 너클 서브를 상대방이 속아서 커트를 하면은 찬스볼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걸 갖고 어떻게 이걸 넣고 어떤 코스를 오게 하고 그런 확률은 별로 없어요. 물론 화 쪽으로 넣어서 백 쪽으로 뜨게 할 수 있고, 백 쪽으로 넣어서 화 쪽으로 뜨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이 자체로 시스템이 어느 코스로 잘 온다 이런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이 서브 넣고 이 너클 서브를 넣고 상대방이 커트를 띄워주면 내가 강하게 3구에서 공격을 끝내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커트 서브와 너클 서브가 모션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베이스는 커트 서브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준비 동작, 공을 던지는 높이, 라켓을 뺐을 때 라켓의 각도, 맞는 임팩트 순간에 이 위치만 다른 거지 피니시나 모든 동작 다 똑같아요. 그게 같지 않으면은 분명히 상대방한테 노출이 될 거고, 상대방이 너클이라고 인지를 하면은 커트를 하지 않고 플릭을 하겠죠. 그럼 내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브의 초점은 커트 서브와 완전한 동일하게 만드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트 서브를 넣을 때는 라켓을 4등분 했을 때 가운데보다 약간 밑에 쪽에 맞춰서 슬라이스를 깊게 이렇게 갖고 가라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물론 가운데보다 살짝 뒤쪽에 맞춰서 강하게 쳐서 짧게도 넣을 수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넣을 때는 약간 살짝 가운데보다 약간 앞에 넣어서 깊게 해서 커트를 먹는다는 느낌. 그래서 요런 느낌이 들어서 커트가 많이 먹겠죠. 근데 너클은 똑같은 모션인데 가운데보다 살짝 뒤쪽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뒤쪽을 강하게 자르는 게 아니고 뒤쪽을 그냥 그냥 민다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커트 서브도 사실은 손목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손목을 많이 쓰면 공이 좀 오버가 될 확률이 높아서 하완과 손목을 균등하게 써야 되는데, 너클 같은 경우는 거의, 제 기준에는 거의 안 써요. 제 기준에는 거의 안 쓰고 그냥 민다는 느낌? 그리고 공이 약간 커트가 요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너클이라고 해서 아무런 진짜 너무 가벼운 너클이 가버렸을 때는 뜨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노출이 됐을 때는 강하게 튀겨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의 커트를 아주 살짝 섞어버리면은 상대방이 커트해도 뜨고 튀기면 걸릴 확률도 좀 있을 정도의 약간 좀 여지를 남겨줘야지, 너무 깨끗한 너클은 그렇게 좋은 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을 조금 살짝 이 밑둥을 미는데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민다는 느낌. 이제 이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 중에도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서브를 넣을 때 임팩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라켓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임팩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내리는 경우.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게 뭐냐면 커트를 넣고 내리고 너클 서브를 넣고 내리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넣을 때 굉장히 시각적으로 교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모션이 없고 그냥 커트, 너클 이러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상대방이 조금 피니시 동작에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라켓을 내리는 거하고 안 내리는 거하고 너무 약간 노출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모든 걸 총동원을 해서 상대방을 속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너클 서브를 넣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너클 넣을 때 발을 구르는 것도 뭐냐면 약간 나는 세게 넣을 거야, 힘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뒤에서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약간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발은 힘을 줄 거야 하지만은 팔은 힘을 주지 않고 밀어버린다는, 이런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야지 너클 서브를 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디테일까지 들어가면은 사실 커트 서브하고 너클 서브는 소리조차도 좀 미세하게 달라요. 커트 같은 경우는 공을 약간 긁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툭툭 이런 느낌이 나고, 너클 서브는 테이블을 튕기고 하기 때문에 탕탕 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발을 구름으로써 이런 소리마저도 물론 감지를 못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그러니까 디테일이 디테일까지 들어가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커트 서브도 넣을 때는 우리가 커트를 약간 서브를 넣을 때 각도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찍어서 누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최대한 낮게 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푸는 느낌? 긁고 지나가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야지 커트 양도 많고 뜨지 않거든요. 근데 너클도 마찬가지로, 너클이라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그냥 통 튀기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 똑같은 커트하고 똑같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슬라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커트 서브하고 똑같이 동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임팩트에서 공을 자르는 요 각도조차도 커트 서브와 너클 서브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퉁 이렇게 튀기는 게 아니고 약간 밑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공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밑에서 약간 이렇게 툭 약간 건져 올린다는 느낌. 밑에서 툭 커트 너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서브든지 간에 최대한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밑에서 서브를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빠른 서브도 마찬가지고 느린 서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커트 서브와 동일하게 위에서 넣는 게 아니고 밑에서 들어와서 그냥 쓱 민다는 느낌으로 넣으시면은 더 상대방이 더 시각적으로 많이 속을 확률이 높겠죠. 자, 이제 반대로 리시브의 입장에서 너클 서브를 받는 법을 보면은 사실 너클 서브라고 판단이 되면은 퍼트는 안 하시겠죠. 너클이니까 이거를 뭐 플릭을 하든지 날리든지 약간 공격적으로 상대방한테 선제를 잡는 리시브를 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시브가 퍼트인지 너클인지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선수 시절 때는, 저도 이제 선수 시절 했지만 제가 이제 선수 시절 때는 뭐냐면 그때는 팔로 오픈한 공을 던지는 팔로 가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 안 보였어요. 선수들끼리도 안 보여요. 근데 요즘은 팔을 내려도 모션이 좋거나 이런 선수들끼리 할 때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제 그래도 진짜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맞는 순간에 상대방의 라켓에서 러버에서 공이 접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커트볼은 공이 임팩트 되고 첫 번째 바운드 될 때의 느낌이, 커트는 약간 스무스해요. 좀 스무스하게 들어가는데 너클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뭔가 우당탕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우당탕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는 얘기했듯이 소리도 약간 다르고. 근데 이제 이 소리까지 듣는 건 뭐냐면 임팩트 순간을 약간 놓쳤을 때, 그러면 거기서 속을 수는 없잖아요. 속아서 띄워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도 뭔가 의심이 되면은 그 짧은 순간에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리마저도 놓쳤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실패라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지푸라기를 잡으려면은 공의 마크. 사실 커트 같은 경우는 서브를 넣을 때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마크가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마크가 절대 보이지 않는데 이 너클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이 마크가 내 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너클은 마크가 보여요. 마크가. 근데 이제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마크가 안 보이겠죠. 근데 진짜 어쩌다 한번 이렇게 놓쳤는데 마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내 판단을 믿고 그냥 과감하게 플릭을 들어가줘야지, 거기서 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기술이나 판단을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서브를 넣어서 여기 내 탁구대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0.3, 4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그 짧은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은 그거는 뭐 구력이 쌓이고 자꾸 공을 받다 보면은 그런 노하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는 리시브 할 때는 상대방의 임팩트 순간, 그리고 상대방 임팩트 순간을 놓치면 임팩트에서 첫 바운드의 그런 공의 모양, 그리고 소리, 이것만 놓쳤다 그러면 마지막에 공의 마크라도 봐야 되는 그런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클 서브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동호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너클 서브를 잘 넣고 상대방이 띄워줬는데 그 띄워준 찬스볼을 미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찬스볼의 유형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